5시 반 전후에서 나와가지고 보통 6시 반에서 7시 사이에 기정입니다. 오늘은 또 가요, 오늘. 그러니까 내일부터 떨어주실래요? 이선우 교수님, 교수님, 저쪽 떨어지고, 저쪽에는 이쪽으로. 자, 저쪽. 이거는 계속 아무걸로 네, 기억거리를 좀 주시고요. 네. 네, 저기 성조기는 하나만 달고 더 달지 마세요. 차를 저 앞에서 서니까 거기서 가운데 서서야지 사람이 있어요. 앉아있어. 근데 거기 잘 못하니까. 연결이 안 되네. 아니면 또 떨어져야 돼. 저기 영수님 한 분 있죠 거기 옆에 있지. 네? 한 명. 예. 거기 있어. 그러니까 영수님께서 거기 크게 해주시고 저친구가 그 안에 이렇게 떨어졌으면 이겼고 예,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2020년 한가위 주소 박근혜 대통령님 위로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박근혜 대통령이 힘내시라고 많이 기도 좀 해주시고요. 떨어졌어야 됩니다. 가운데 여기에는 저희들이 인원을 최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이쪽 기자회견 장소에서 좀 많이 떨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기 쪽에 떨어져 있으라 떨어져 저쪽 뒤로 더 가시러 뒤로 뒤로 더 가세요. 여기는 좀 9명 이상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예, 더 떨어지세요. 더 멀리 좀 가주시든지 아니면 이쪽 오시든지. 예. 네네.
보시다시피 우리 한 곳에 많은 분들을 모실 수 없기 때문에 예, 우리가 조금만 켜놓고 기자회견을 하다 보니까 일단은 그 9명, 10명 이내 9명으로 맞춰야 되고, 또 만약 이게 잘못되면은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괜히 책 잡히는 그런 상황이 없었으면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2020년 한가위 추석 박근혜 대통령님 위로 기자회견을 시작했습니다. 국민회가 있겠습니다. 국회대표 경례.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박근혜 대통령께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 대하여 경례. 이어서 애국가 제청했겠습니다. 애국가는 반주 맞춰서 사절까지 힘차게 부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은으로부터 현재 자유대한민국을 지켜주고 있는 혈맹국 미 합중국에 대하여 감사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국가 1절을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국 수혈 및 호국영령 박근혜 대통령의 사기 탄핵 불법 파면에 항거하다 돌아가신 순국열사 5인 및 애국열사 4인과 6.25 사변에서 돌아가신 미군 및 유엔군 전사자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다음 행사는 프로그램은 성명서 발표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국본의 김남희 고문께서 박근혜 대통령께 올리는 추석 시낭송이 있겠습니다. 이 시는 5월이라는 시인께서 오랜 세월 동안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하루에 하나씩 계속 쓰고 계시는데 현재 쓰신 것만 하더라도 지금 몇백 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5월 시인의 그 시를 낭독하게 해드리고, 그 다음에 법치 회복과 그 다음에 탄핵 무효를 위한 자유시민연합 탄자연 곽성문 상임대표님의 연설을 끝으로 해서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명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 올리는 한가위 편지.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님, 지난 54일간의 긴 장마와 연이은 태풍이 지나간 대한민국에는 얼마 전부터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내려가더니 이제는 완연한 가을이 되었습니다. 자유도 인권도 없는 북한 살인 독재 체제를 추종하는 문재인 종북 반미 친중 세력들과 이들과 운명 공동체인 김무성 등 탄핵 세력들이
장악하고 있는 국민의 힘이라는 정당인 위장보수 세력들에 의하여 아무 죄 없이 탄핵을 당하시고 재판 과정에서도 죄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는데도 억울하게 구금되어 있으신 박근혜 대통령님, 그리고 조국 자유대한민국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하시다 문재인 이적 세력들에 의하여 대한민국 적화 걸림돌이라는 적폐 이유로 자유를 억압받고 있는 전 국정원장 남대준 장군님과 국정원 애국직원 여러분, 국군 기무사령부 애국군인 여러분,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박근혜 대통령님 복귀를 위하여 구국의 선봉에서 투쟁하다 투옥되신 우종창 기자님 및 많은 애국지사 여러분, 오늘은 2020년 한거의 추석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2017년 4월 삼성동 무역센터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자유대한민국 수호와 박근혜 대통령님 복귀를 위하여 문재인 이적 세력 및 이들과 운명 공동체인 김무성 탄핵 세력들과 투쟁하고 있는 태극기 혁명 국민운동본부 국본이라는 시민단체입니다. 저희들과 함께하는 단체로는 경북고등학교, 부산고등학교, 용성고등학교, 경북사대부고, 중동고등학교, 경북여고, 진명여고 등으로 뭉친 고교연합 단체인 자유대한연대와 박사모 가족중앙회를 비롯한 박사모 동호회, 박근혜 대통령 서포트즈, 박근혜 대통령 지킴이 등 박근혜 대통령 팬클럽과 나라사랑 태극기연합, 박정희 대통령 유경수 여사를 좋아하는 모임, 법치 회복과 탄핵무효를 위한 자유시민연합, 새마음포럼, 대한민국 국군 예비역 총연합, 국가비상대책 국민위원회, 대한민국 ROTC 애국동지회, 청주 태극연합, 충북 자유민주시민연합, 전국 우파연합, 파주 애국시민연합, 강원도 태극기 애국시민연합 등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얼마나 고생이 많으신지요. 대통령님의 고생에 비하면 저희들은 대통령님께 드릴 말씀이 없을 정도로 죄송스럽고 송구스러울 따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우리 대한민국은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위대한 지적인 한미동맹이라는 우산 아래서 역사 이래 청렴하고 영웅적인 지도자이신 박정희 대통령의 불굴적 투지로 말미암아 세계 속에 빛나는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박근혜 대통령님 탄핵 전까지 그동안의 곡절과 부침은 있었지만 승승장구 발전하여 세계가 인정하는 세계 10대 경제 강국과 국방력 세계 7위의 국가가 되었으며 지난 100년간 아시아에서 가장 역동적인 경위를 이룬 덕분에 미국은 잊혀진 전쟁 6.25에서 대한민국을 놓칠 수 없는 맹방으로 각인하게 되었고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께서는 이명박 정부로부터 20조 7천억이라는 세수 결손을 이어받았지만 60조 5천억 원의 흑자 세수를 남기셨으며 표를 의식해 어떤 누구도 엄두 내지 못하고 못 내고 40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공무원연금을 개혁하고 노무현이가 추진한 한미연합사 전작권 환수 무기한 연기, 30년 동안 교육을 황폐화시킨 전교조의 법의 노조 통보, 종북 통진당 해산,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김영란법 처리, 무역수지 흑자 2년 연속 트리플 크라운 달성 등 사상 최대 무역 흑자, 주가 시가총액 세계 10위, 수출 규모 세계 6위, 강력한 대북 제재안 유엔 안보리 통과, 한미동맹 강화, 북한 자금 줄이며 적화 전진기지였던 개성공단 폐쇄 및 햇볕정책, 포용정책, 국제사회와 공조하며 김정은 집단의 핵개발 자금 완전 차단, DMZ의 대북 심리전 확성기를 설치하여 15일 만에
김정은 집단을 굴복시키고 이산 가족 성사, 김정은 참수부대 창설 등 김정은 집단 붕괴 시도, 사드 배치, 북한 인권법 국회 통과 및 북한 인권센터 설립 등 대한민국을 활기차고 역동적인 국가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종북 반미 친중 이적 세력들 및 이들에게 정권을 넘겨준 김무성 탄핵 세력들로 인하여 대한민국은 무리한 임금 인상과 이에 따른 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약화, 탈원전, 중국 바이러스 핑계로 세 차례 추가 경정 예산 약 60조 원을 편성하다 보니 연말 재정 주치 적자는 112조 2천억 원으로 한 해 재정 적자가 100조 원이 넘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처음으로 국가 재정을 물쓰듯 낭비하는 등 경제를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대공 기능 무력화, 국군 기무사령부 해체 등 국가안보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이제는 적화 완성을 위한 검찰 장악, 4.15 부정선거로 약 200석 의석 확보와 국회 장악, 공수처 신설, 문재인 세력에게 부역하는 위장보수 정당까지 국제사회와 국민을 기만하기 위한 악세사리로 두고 헌법을 유린하고 있어 대한민국은 바람 앞에 촛불 신세가 되어 백척간두에 서 있습니다. 또한 북한군이 우리 국민을 총 쏘고 불태우는 만행에도 문재인은 아카펠라 공연을 보는 등 14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종전선언이라는 북한의 주장을 대변하였으며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대한민국 국군은 문재인의 눈치를 보느라 6시간 동안 지켜만 보았습니다. 이들은 조작 가능성이 매우 높은 김정은 사과문으로 미안하다는 표현을 2번씩이나 사용하면서 북의 입장을 발표한 적은 없었다라고 대한민국 국민을 속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문재인 세력들은 북한 규탄 결의안이 아닌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북한 대별관광 허용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고 방미 중인 외교부 고위공무원은 미국과 종전선언을 논의하겠다는데 이것은 한미동맹을 파탄내고 대한민국을 중국 공산당 체제 아래 북한 주도의 연방제를 하겠다는 의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유보수 우파 모두가 박근혜 대통령님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과 중국 공산당이 깊숙이 개입된 박근혜 대통령님 탄핵은 박근혜 대통령님 개인의 탄핵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탄핵이었다는 것이 그동안 학자, 법률가, 기자 등 많은 전문가 그룹에서 밝혀왔으며 그 실증적인 자료들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대한민국은 헌정이 중단된 상태이며 문재인으로 대표되는 탄핵 이적 세력들이 4.15 총선은 촛불혁명 완수라고 표현할 정도로 저들이 저지른 부정선거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부정선거였다는 증거들이 차고 넘치며 문재인 세력들이 선거를 조작하였다는 결정적 증거들이 사실로 증명되었습니다. 저들은 대한민국은 박근혜 대통령님 탄핵으로 법치가 무너지고 4.15 부정선거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바치는 양대 규등이 모두 붕괴되었습니다. 저들은 공장에서 제품을 찍어내듯이 합법을 가장하여 적화를 위한 법률을 막가파식으로 양산하고 있으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중국 공산당 세력하에 평양행 적화 열차의 가속도를 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적 위중한 난국 상황에서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반문연대로 뭉치자 탄핵의 강을 건너자고 외치면서 태극기를 분열시킨 탄핵 세력과 특정 목사와 이들과 함께하는 위장모수, 위장태극기 인사들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주사파와
탄핵 세력들에게 장악된 영혼 없는 위장보수 정당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분은 바로 대한민국의 영원한 지도자 박근혜 대통령의 영예이신 박근혜 대통령이십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영예이신 박근혜 대통령이십니다. 사기 탄핵을 바로 잡는 것이야말로 국민의 자존심을 지키고 우리 후손들의 미래를 담보하는 것이며 전 세계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과 기계를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박근혜 대통령 중심으로 뭉치고 일치단결하여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는 것만이 이 나라를 구할 수 있으며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때 신께서도 도와주실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태극기 국민은 문재인 종북 반미 친중 세력들과 김무성 탄핵 세력들의 불법 만행에 의해 탄핵을 당하시고 정권을 통째로 침탈당한 상황에서 영화의 몸으로 갖은 고행을 겪고 계신 대통령님을 그리며 통안의 눈물을 함께 흘리고 있습니다. 항상 인자하신 모습으로 오로지 국민의 안위와 국민들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 먼 앞날을 바라보시며 자유대한민국을 세계 속에 우뚝 솟은 나라로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던 대통령님을 생각할 때 대한민국 절대 다수의 태극기 국민들의 눈물은 마를 날이 없습니다. 태극기 국민 모두는 대통령님께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의 온 국민들은 하나된 힘과 뜻을 함께 모아서 북한을 추종하는 문재인 종북 반미 친중 세력들이 대한민국 국채와 정체성을 변경하고자 하는 이적 행위를 반드시 저지하고 자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박근혜 대통령님을 반드시 구출하겠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은 우방국인 미국과 국제사회와 함께 김정은 살인 독재자와 문재인 독재 추출을 위해 온 힘을 쏟을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문재인 이적 세력들의 온갖 탄압에도 절대로 굴하지 마시고 부디 건강에만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셔야 합니다. 온 국민의 무궁화꽃 자유대한민국을 세계 속의 초일류 국가의 초석을 닦으신 고 박정희 대통령 각하와 고 유경수 연부인님과 박근혜 대통령님을 존경하고 따르는 대한민국의 수많은 태극기 국민은 박근혜 대통령님을 사랑하고 지지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님의 곁에는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려는 태극기 국민들이 늘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외칩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그립습니다. 사랑합니다. 부디 건강하실 부탁드립니다. 2020년 9월 29일 태극기 혁명 국민운동본부 국본 올림. 예, 다음은 저희 국본의 고문이신 김남희 고문님께서 박근혜 대통령께 올리는 5월의 시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넣어주시죠. 당신의 빈자리 5월 10일의 시입니다. 당신의 빈자리가 너무 크네요. 너무 크고 깊어 당신의 빈자리를 바라보느라면 하루가 100년인 듯 매 순간이 꿈인 듯 이제는 사람들이 미워지네요. 너무 미워 분노의 붉은 피가 이건 아닌데 우리가 당신에게 이러면 아니 되는데 벌 벗고 배고팠던 시절 그 시절 당신의 부친께서는 호련히 깃발을 들고 하면 된다.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온갖 험담에 당신께서는 비난을 받으시면서 이 나라를 오늘에 이르게 하셨으며
당신께서는 올바른 나라, 꿈이 있는 나라, 강건한 나라의 기초를 세우고 혈육의 정마저도 물리치며, 그런데 저 붉은 이념의 촛불들과 한줌 권력의 눈먼 위정자들의 모함과 반란을,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할 말이 없네요. 하지만 우리 손에 태극기가 들려있는 한, 우리들의 가슴이 뜨거운 한, 정의와 진실이 승리하리라는 것을 믿기에 고단한 날들에 힘 드시겠지만, 우리가 태극기를 들고 당신의 이름을 부르며 하늘에 고하고 외치노라면 저들은 반드시 천벌을 받아 자신들의 죄값을 치를 것이니, 새벽이 올 때까지, 그날이 올 때까지 꿋꿋하세요. 건강하세요. 당신은 태극기며 무궁화이시니까요. 당신께서 계시는 서청대에서 한가위를 맞아 태극기 혁명국민운동본부 올립니다. 2020년 9월 27일. 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법치 회복과 탄핵 무효를 위한 자유시민연합 곽성문 대표께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특히 곽성문 의원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MBC에 오랫동안 계셨고, 또 언론인으로서 또 상당한 경륜을 갖추신 분이고, 또 박근혜 대통령님을 모셨던 분으로서 상당히 감회가 상당히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곽성문 의원님을 모시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존경하고 사랑하는 박근혜 대통령님, 잘 계시죠? 건강하시다 믿습니다. 잘 계시다 믿습니다만은 옥중의 생활이 어떻게 잘 있는 거겠습니까? 아마 고생이 많으시겠죠. 추석이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이라는 한가위 추석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고, 내일부터 5일간의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전국에 흩어져 살던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송편을 나눠 먹고 회곡식을 먹으면서 서로 덕담을 나누는 그런 좋은 명절을 맞아서, 그러나 우리 이 의왕 서청대 독방에 계시는 대통령님의 우리들의 이 안타까운 마음을 그냥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휴가 시작되는 내일을 앞두고 오늘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서청대를 이미 찾고 계시고요. 또 10여 개의 단체에서도 이런저런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대한문 시청 광장을 중심으로 태극기 집회를 4년째 개최해온 태극기 혁명 국민운동본부, 약칭 국본 우리 회원 일동의 이름으로 오늘 간략한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 대통령께서 불법 구금된 지 오늘로 1279일째가 되고 있습니다. 3년 6개월 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서럽고 안타깝고 이 억울한 마음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무튼 건강하셔야 합니다. 오늘 어쨌든 많이 찾아오는 이분들이 대통령님을 향해서 드리는 이 마음으로 심적인 다소나마 위안을 삼으시고 또 잘 힘내시고 잘 견디시다고 믿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일찍이 나는 대한민국과 결혼했다고,
아마 그게 2004년 3월 27일입니까? 우리 4.15 17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임시 전당대회를 열어서 박근혜 의원님을 당대표로 모시던 한나라당 당시에 당대표 당선되시고 수락연설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처자식도 없고 부군도 없으시고 오로지 대한민국과 결혼하고 계신 분이죠. 아마 옥중에서도 지금 이 나라 걱정에 전념하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막 간단하게 대통령께서 관심을 가지는 분야에 대해서는 두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16년 가을에 이른바 촛불 집회가 열리고 여러 가지 상황이 어수선하게 돌아가다가 16년 12월 9일 저 국회에서 대통령 된 탄핵이 의결되는 그 일에 1년의 탄핵 과정을 지켜본 저희들로서는 이 탄핵 과정이 단순한 박근혜 대통령 개인에 대한 탄핵, 그렇게 쫓아내고 나서 정권을 잡는 수준의 정권 교체가 아니라 이른바 종북 좌파들이 이탈리아 공산당 창시자인 안토니오 그람시의 그 진지론을 비롯한 혁명 투쟁론을 바탕으로 해서 최소한 30년, 40년 기획하고 추진해온 그 업무가 실현이 되면서 이제 대한민국의 체제가 완전히 바뀌는 체제 변혁의 쿠데타라고 저희들은 단정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권 3년 반 만에 대한민국은 완전히 체제가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개헌이라는 헌법 개정이라는 절차도 없이 대한민국의 체제가 바뀌고 있습니다. 헌법 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유민주 질서 체제가 아닙니다. 이네들은 헌법 가치를 무시하고 시행령과 행정명령권으로 대한민국의 체제를 바꾸고 있습니다. 자, 일부 강남 지역에 해당되지만은 아파트 주택 사고 파는 허가 거래제가 이미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약자 보호라는 미명하에 어제는 전세 월세 가격의 상한선까지 정가제로 정해졌습니다. 특히 올해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이 중국 폐렴을 빌미로 해서 방역이다, 감염 확산이란 방지다, 이러한 명목으로 긴급명령권을 발동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을 통제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끌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 정치학자들은 국가주의 통치라고 그럽니다. 이것은 학술 용어로 점잖은 표현이고 따지고 보면은 종북 좌파들의 독재가 시작이 됐고 사실상의 유사 전체주의 통치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얘들은 그냥 세금으로 그냥 돈을 현금을 살포하는 무작정한 현금 지원 복지로서 무상복지의 확대로서 주로 하위소득 계층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만 완전히 국민을 오도하고 있습니다. 그 우한 폐렴까지 겹쳐서 긴급 명령권을 발동해가지고 공짜 돈에 맞들인 그 하층 하계급 분들의 지지를 얻어가면서 사실상의 코로나 계엄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님,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무서운 것은 상당수의 국민들이 이러한 이네들의 국가주의 통제에 길들여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공짜 현금 살포에 맛을 들으면 어떻게 보면 순치가 되고 있습니다. 이 국민들이 순치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체제가 사라지고 어느 순간 인민민주주의, 사회주의 체제로의 점진적인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우려 섞인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대통령께서 가장 관심을 가지는 안보 문제에 관해 최근 사태를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은 태평양 권역을 인도 태평양 권역으로 확대를 해서 미일 여기에 태평양 세력의 중심인 호주와 인도를 끌어들여 가지고 이 네 나라를 중심으로 인도 태평양 지역에 집단 안보 체제를 만들어서 중국에 대항하는 구상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에 대해서 최소한 석 달 이상 여러 경로를 통해서 동참해 줄 것을 설득하고 부탁하고, 예를 들어서 외교 경로를 통해서 군사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문재인 이 좌파 정권은 거부했습니다. 중국 편에 서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 주에 일본 도쿄에서 미일 호주 인도 네 나라가 모이는 안보회의가 열립니다. 네 나라가 모인다고 쿼드 안보회의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문재인 이 정권이 참칭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과의 전통적인 안보 동맹관계, 6.25 때부터 70년 혈맹관계를 뿌리채 뽑아내고 이제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 안보체제를 찾아가겠다고 회개한 논리를 내세워서 중국과 지금 결별을 시도. 저는 문재인 이 정부의 기본의 국가정책은 북한에 오로지 김씨 세습 정권, 지금 세 번째 뚱뚱이 김정은만 찾아보고 있고, 그리고 그 김정은이가 어떻게 생각, 그리고 김정은이를 뒷배를 봐주는 그 배후에 중국만 쳐다보는 것이 이 문재인 정권의 정책 기조라고 생각합니다. 따지고 보면은 조선 500년 동안 이루어왔던 새로운 그 4대주의가 좀 문재인 좌파 정권에 한 종북 좌파의 새로운 승중 4대주의가 지금 판을 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 보수 우파 정권이 70년 동안 유지해왔던 근본적인 한미동맹 관계가 깨지고 자유민주 질서가 깨지고 있다는 위기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님, 그래서 대통령님의 조속한 석방을 저희들은 간절히 원해왔습니다. 정치인들에 대한 사면이 이루어지는 8.15가 되면은 혹시나 하고 기대를 가져봤습니다. 이미 8.15가 4차례 지났습니다. 추석이 내일 모레오는 추석이 이제 4번째, 연말 성탄절도 3번이 지났습니다. 물론 저희들은 문재인 이 정권의 대통령님의 석방을 부탁하거나 구걸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자들은 교묘한 사법부의 통제를 통해서 대통령님에 대한 재판이 아직도 대법원을 왔다가 고등법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아직도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자, 대통령님,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대통령님의 조속한 석방을 바라는 그 이유는 어떻게 보면 이기적일지 모릅니다. 자, 지금 이 문재인 이 좌파 정권의 행태 한 가지를 말씀드리죠. 얼마 전에 더불어민주당 대표직을 내놓은 이해찬이가 얼마나 큰 공을 세운, 옛날 조선시대로 치면은 1등 공신이지, 이해찬이 퇴임에 맞춰서 이해찬이 자서전이 출판이 됐고요. 그 더구나 어린애들이 보도록 만화로 만들어서 책 출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국 여러 곳에서 이해찬이를 불러다 놓고 출판 기념회 겸 위로 잔치를 벌이는데, 구호가, 건배 구호가 더불어 20년 그렇습니다. 얘들은 최소한 지금부터 20년 이상 이 좌파 정권 체제를 유지해서 대한민국을 완전히 사회주의 국가로 뒤집어 놓겠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 그런데 우리 어떻게 그걸 막아냅니까? 보수는 질이 멸렬했고
당사자이고 우리의 가장 큰 흠이 되어야 돼. 국회에서 정치권에서 최첨단에서 싸워줘야 할 제1야당은 이제 과거 한나라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이 이름을 다 버리고 이제는 드디어 피플스 파워 국민의힘이라는 해괴한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이 피플스 파워라는 것은 바로 사회주의 혁명을 추구하는 프로테스탄트 혁명을 추구하는 세력이 내거는 프로테스탄트의 혁명 역량이 바로 자기들의 피플스 파워 아닙니까? 어떻게 이것이 자유민주 시장 경제를 주장한다는 우리 보수 정당이 당명으로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없습니다. 당사자인 제1야당이 우리 태극기 애국 세력을 거꾸로 몰고 오히려 천벌을 받아야 한다고 우리를 매도하고 있는 이 마당에 저희들이 정말 어렵습니다. 이 지리멸렬된 보수의 어떤 그걸 통합을 시키고 이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이 분노를 결집시켜서 터뜨릴 수 있는 우리에게는 어떠한 하나의 통합의 상징 아이콘이 필요한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 아이콘은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하나밖에 없답니다. 바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통령님의 조기 석방을 바라는 우리들의 마음이 참 이기적일지도 모릅니다만 이렇게 해서라도 자유민주체제 질서를 다시 회복시키고 대한민국을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저희들의 절박한 바람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대통령을 석방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계속 끌고 있고 이렇게 해서 대통령님의 석방을 막고 있는 이 정부의 바로 그 처사의 근본 원인이 바로 이것 때문일지 모릅니다. 대통령님을 석방해 놓는 그 순간 대한민국 정치 지형이 하루아침에 바뀌고 대통령님의 손짓 하나 눈짓 하나에 따라서 보수들이 다시 결집하고 뭉치고 그 분노와 힘이 어떻게 분출될지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대통령님의 석방을 이네들이 한사코 막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대통령님의 석방을 그냥 쳐다만 보고 있겠습니다. 정말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다만 11월 3일 치러지는 미국 대통령 선거가 하나의 정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우리 제 곽성문이가 옛날 워싱턴 투표하던 그런 걸로 제 판단으로는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은 틀림이 없고 그것도 역대 보기 힘들 정도의 압도적인 스코어로 당선이 된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은 이른바 중국과의 미중 패권 전쟁이 본격화되고 그에 따라서 북한 비핵화 나아가서는 북한 세석 독재 정권에 대한 레짐 체인지라든가 여러 가지 연수가 생긴다고 봅니다. 바로 그러한 과정에서 인도 태평양 지역 구체적으로 중국과 북한 한반도의 좀 새로운 정치 지형이 정립이 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대통령의 석방을 비롯한 우리 이 대한민국의 정치에도 어떤 변화가 오지 않을까 들었습니다. 대통령 독재에서 들으셨겠지만 얼마 전에 김대중 대통령 당시에 5억 달러라는 돈을 불법 송금했고 좌우간 많은 돈을 보내서 북한의 핵개발을 사실상 지원했던 박지원이가 국정원장이 되고 전대협 1기 의장으로 주사파 정권을 만드는 그 공신 이인영이가 통일부 장관이 이런 인사를 보셨습니다. 이걸 보고 많은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대한민국 자 참칭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대통령 어디 갔느냐. 장관 인사도 북한 애들이 시킨 대로 좀 하는 게 아니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박근혜 대통령 아침에 해 뜨기 직전 동트기 직전의 새벽이 가장 춥기도 하고 어둡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지금의 우리 이 시국의 상황은 박지원이를 국정원장으로 보는 이 인사나 이 추미애, 대한민국 군대 갔다 온 청년들을 분노하는 이 추미애의 이 아들의 휴가 마음대로 합폭으로 휴가 만들어내 연장하는 이러한 추태에 대해서 어제 이들은 설적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그것도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원 이모 씨 공무원이 북한에게 납치돼서 북한 경비정에 납치돼서 사살당하고 그 시신이 소각되는 이러한 와중에 추미애 아들 탈영 문제를 불기소 처분하는 이 얍삽한 이 좌파 정권의 행동을 보면서 다시 한번 분노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이네들도 이제 막장까지 왔고 이제 더 이상 쓸 수 있는 카드도 없고 동터기 직전에 가장 어두운 새벽에 처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만 더 기다리면 동이 트고 해가 떠오른다는 것을 분명히 기대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너무나 보고 싶습니다. 너무나 그립습니다. 그날이 이제 하나하나 차곡차곡 다가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통령님 모시고 광화문에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를 다시 확립하고 대한민국을 똑바로 바로 세우는 우리 그날이 올 때까지 저희들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잠 푹 주무시고 병원에도 열심히 다니시고 아침, 점심, 저녁 삼시세끼 잘 드시고 마음 편하게 하시고 최소한 절반인 2,500만 국민이 대통령님을 지원하고 대통령님의 안녕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건강하시기를 다시 한번 빌면서 우리 큰절을 올린다는 마음으로 대통령님 편안하게 마음의 위안을 얻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법치 회복을 위하고 탄핵무를 위한 자유시민연합의 곽성문 대표님이십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상으로 2020년 한가위 박근혜 대통령님으로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애국가 1절을 부르면서 행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네, 오늘 기자회견을 했는데 정말 함께 해주신 우리 동지 여러분과 그 다음에 유튜브를 통해서 오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기자회견을 함께 해주신 우리 대한민국 국민과 또 전세에 계신 해외 동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한가위 추석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 그리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님을 우리가 반드시 구출해서 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데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한번 우리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과 전 세계 계신 재외동포 여러분께 한가위 추석을 잘 보시라는 취지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철학 경례 바로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일로 오실래요? 저 여기 김남희 고모님께서 떡과 야구르트를 준비했습니다. 오셔가지고 떡 좀 가져가세요. 예, 떡을 받아가세요. 네. 자, 이리 오셔가지고 떡을 받아가세요. 네. 야쿠르트랑 떡을 하나씩 가져가세요. 네. 그리고 자, 수술 한가하시고요. 이제 오후에는 저도 이제 시골로 이제 가서 준비를 좀 해야 되고. 나우코리아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 서총대 추석을 맞이하여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님께 인사를 여쭙습니다. 여기 상황이 있어가지고 보통은 저 문 앞쪽 가까운 곳에서 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지금 이 주차장 너머 쪽에서 와서 하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말. 자, 오늘은 제가 사방에서 지금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회장님께서 저 깃발도 감사합니다. 걷어다 주시고 이렇게 오늘 먹을 식량도 제공됐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애국하면 먹을 게 생겨요. 너무 좋아요. 행복합니다. 지금 먹을 것도 생기고 저희는 좀 있으면 미국 대사관 앞에 가가지고 한미동맹 강화하라는 1인 시위를 하겠습니다. 뜨끈뜨끈해. 네, 그러니까 맛있죠. 먹었어요. 받았어요. 받았음. 받았어요? 네. 땡큐. 안 받으신 분 여기 받았어요? 여기 안 받으신 분. 제가 먹는 것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지금 박 의원님께서 인터뷰하는데 지금 그걸 지금 못 하고 있었습니다. 아유 교수님. 또 받았어요. 복도에 있었다가 형태는 감행하는 형태로 해서 다 나오셨죠. 그리고 참 경쟁하는 그 세력들을 끌고 있는 김대중 씨만 해도 대통령은 아니고 80년 우리가 내란 업무 사건도 되고 한 2년 남짓 계시다가 82년 12월 말에 미국에 신병 치료를 한다는 이름으로 석방이 됐습니다. 그래서 2년을 넘은 경우가 없는데 왜냐? 대통령은 여야를 떠났어. 좌우를 떠났어. 대한민국의 대통령. 그것도 국민의 선출된 칠성제대로 대한민국의 국가의 어떤 국격이라는 게 대한민국 전체의 어떤 수준이 있고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의 지도자의 예우라는 게 있는데 지금 이 종북 좌파 이 문재인 정권은 그런 어떤 기본적인 상식과 기본적인 어떤 상식에 토대한 어떤 예의라든가 관행이 없는 친구들이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17년 3월 31일 날 구금되고 딱 6개월이 되고 나서 1심 재판이 제대로 시작도 못했기 때문에 그날로 석방돼야 하는 건 원칙인데 그때 우선 세월호 7시간이라는 이상한 사건을 또 들고 와가지고 구속영장을 6개월짜리로 재발급받아가지고 1년을 끌고 그런 상황이다.
지금 3건의 재판도 나오는데 한 건도 없고 나머지 2건은 대법원에 가서 파기환송해서 부른 거고 또 하나는 아직도 진행되고 뭐 국정은 특한 말이 안 돼요. 이런 과정을 보면은 형을 확정짓지 첫째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 형이 확정이 되고 나면은 어쨌든 사면이라는 절차에 해당이 되는 거죠. 우리 뭐 박근혜 대통령 지지하는 우리 애국 세력도 사면을 원하지 않죠. 무슨 대통령 본인께서 사면도 원하지 않아요. 사실은 자 뭐 솔직하게 하죠. 김대중이가 82년 12월 달에 그 미국 신병 체류할 때 이른바 악망서라는 편지를 보냈지 않습니까? 탄원서 전두환 대통령께 악망합니다. 물어보면 부탁드립니다 해가지고 거기에 그동안에 자기가 잘못했고 뭐 선동했다는 거 다 실토해.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런 탄원서 하나 내달라는 요구도 있었지 않을까요? 왜 있었을 건데? 그러나 우리 대통령 지금 하고 계신 여러 가지 정황을 보시면 절대 얘들에게 구걸하지 않고 탄원하지 않을 뿐이거든요. 그리고 얘들도 지금 형을 확정 안 시켜서 사면 대상이 안 되도록 만드는 이 과정을 보면 얘들은 아까 연설에서 말씀드린 얘들이 요새 이해찬이죠. 퇴임한 이해찬이 출판 기념회 뭐 이걸 하면서 구호 외치는 게 요즘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애들 국회의원 이놈들 진짜 이 술 먹고 건배사가 그걸 하는 거 아닙니까? 20년이라는 거 아닙니까? 다 함께 가면 20년 더 집권합니까? 그동안에 박근혜 대통령 못 풀어주는 거예요. 왜 못 풀어주냐? 겁이 나서 못 풀어주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지금 연약한 이 여성의 몸으로 옥중에 있으니까 다 죽은 것 같지는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석방대 나오는 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세곡동 그 집에서 하루도 제대로 살지 못하고 나오셨지만 세곡동 앞에 누가 연락하지 않아도 5만 명, 10만 명 인파가 몰려들 겁니다. 그럼 더 거기서 밤새울 예를 들어서 나오신 분이 몸 좀 출석으로 나서 광화문 이순신 광장 앞에 나타나면 광화문이 미어 터지지 않겠습니까? 어떤 지시를 구체적으로 내려야 하는 예를 들어서 그때 3.1절 집회가 있는데 나도 3.1절 집회에 참석한다고 한마디만 하면 아마 3.1절 500만 100만 명 이러한 그 박근혜 대통령이 가진 정치적인 그 위상 겁이 나서 두려워서 애들이 안 풀어주죠. 그래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질문이 언제쯤 나오십니까? 안 나옵니다. 이놈들이 망하기 전까지는 안 나옵니다. 오로지 우리 국민들이 이 분노와 저항을 표명해서 얘들이 겁이 나서 대통령을 더 이상 놔두었다가는 안 되겠다 이거 쫄아가지고 풀어줘야지 풀어주는 거지 절대 나오지 않는다 하는 말이죠. 그러나 우리들이 계속 격려하고 간절히 바랄 때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동특이 직전의 새벽이 가장 바로 그 시점입니다. 그리고 11월 3일 트럼프 대통령 재선이 새로운 국면 미중 대결이 본격적으로 벌어지면서 북한 핵 비핵화 과정, 레짐 체인지 과정의 하나의 출발이 되면서 새로운 국면이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 유튜브 중에 이거 안 받으신 분 이거 받았어요? 아닌가? 자, 나우코리아 시청자 여러분, 여태까지 나우코리아와 함께 나라를 지켜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추석을 맞이하여 우리 박근혜 대통령 각하의 추석 인사를 여쭈러 왔습니다만 여기 원래 있는 사람들이 좀 거칠어요. 좀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무서워가지고 일로 도망 나왔어요.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무서워 죽겠어. 불쌍해. 자, 여러분, 저는 잠시 후 미국 대사관에서 한미동맹 강화하라는 1인 시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아디오스 아미고. 자, 구독 신청해 주시고요. 좋아요 좀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다다다다다.